자,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지금 그 시험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중간고사 아마 여러분들도 일부 과목들은 지금 이제 시험을 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도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치게 되고 다음 주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을 이제 치게 됩니다. 자, 오늘 원래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이 보충 설명을 이번 주는 좀 쉴까 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이 부분들은 중간고사 시험을 여러분들이 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좀 따로 준비해서 보충 설명 8 강의 자료를 미리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디버깅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또 여러분들이 아마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지금 8주차 그 강의 안에 올려놨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그 부분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들은 아마 이제 그 7장 호목 쪽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던 그 몇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장은 아무래도 이제 몇 가지 함수들을 이제 만들고 이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추가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기능을 시험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7.1번과 7.2번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함수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첫 번째 그 호목 쪽에서는 이제 함수 구현 자체에만 이렇게 이제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시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아마 질문들이 이제 몇 분이 올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오늘 이 7장 강의 자료를 호목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좀 더 그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과제물 제출할 때 이 부분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있는 부분이 이제 정수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뭐 지금 현재 단계에서 파이썬인 경우에는 이제 굳이 배열 모듈에 있는 이제 배열을 쓰는 것보다 리스트가 오히려 이제 더 편리하고 융통성도 많기 때문에 그냥 리스트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대신에 이제 함수 이름들은 전부 array가 그냥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array가 전달돼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번 학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numpy라고 하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이제 모듈을 사용할 텐데 그때 이제 전달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이라는 이름은 그냥 쓰고 전달되는 부분들을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리스트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다시 설명을 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배열을 써도 좋고 리스트도 써도 좋습니다. 첫 번째 7.1번은 이제 gen rand array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정된 그 개수 그러니까 사이즈 개수만큼을 지정해주면 이 함수 내부에서 중복되지 않는 난수들을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이 범위 안에 있는 난수를 생성해서 이제 그 리스트 또는 배열에 저장을 해주는 기능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생성하고 난 뒤에 출력을 한 부분들 요 밑에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메인 기능을 하는 그 프로그램,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리스트 하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냥 우선 간단하게 100이라고 선언하고 난 뒤에 gen rand array 그 다음에 L은 처음에 empty 리스트가 되죠. L을 보내주고 사이즈를 지정해주면 거기 안에 이제 L 안에 100개의 난수 중복되지 않은 난수를 생성하는데 0부터 99까지 사이에 있는데 그런 값들을 가집니다. 출력되어 있는 것이 오른쪽에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꼭 같은 값을 가지는 수가 2개 이상 존재하지 않죠. 항상 보면 0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번.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항상 어떤 숫자는 한 번만 발생되게 되고 0부터 99까지 가는 이제 이 99까지 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 생성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성된 부분들을 여기 이제 7.1번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생성을 하는 거고, 이 생성할 때 바로 L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리스트를 이제 전달받아서 리스트 안에 있는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그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그 내용들을 살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gen rand array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한 난수들을 생성해서 담아주면은 그 자체가 이제 L에 담겨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이 gen rand array를 실행하고 난 뒤에 print array를 이용을 해서 이걸 출력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할 때 한 줄에 10개씩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줄을 쭉 10개 출력하고 줄 바꾸고 그 다음 10개 그 다음 10개 해서 이제 전체를 다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하는 것이 7.2번까지가 되겠고,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제 파이썬 응용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 때 여기 if 그 다음에 언더바 name 언더바 none, 여기 이제 문자열 string 메인인 경우에 이걸 실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 정의 모듈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듈들을 임포트 시켜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 정의 모듈을 개발할 때 거기서 이제 일부 기능 시험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는 것도 있고,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는 것들도 있고, 파일이 여러 개로 존재할 때 이런 이제 구성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위에서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는 그 gen rand array, print array를 이제 호출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7.1번, 7.2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7.3번은 이제 오름 차순으로 선택 정렬을 하는 셀렉션 소트를 구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7.1번하고 7.2번에 구현했던 gen rand array와 print array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생성된 그 부분을 정렬을 하고 출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응용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맨 처음에 gen rand array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출력을 했을 때가 바로 before sorting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난수들이 중복되지 않는 난수 배열을 생성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셀렉션 소팅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정렬이 됩니다. 0부터 99까지 가는 것들이 차례대로 쫙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0개씩 차례대로 출력을 해보면 전체가 이제 다 이렇게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제 gen rand array와 print array,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다시 추가했던 selection sorting을 결합해서 만들면 이렇게 시험 기능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7.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4번은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사이즈 자체를 고정시켜 두는 것이 아니라 100개면 100개면 이렇게 고정시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이제 시험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는 특별하게 다른 기능은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표준 입력 장치로부터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값을 사이즈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즈를 아까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이즈를 50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100개 대신에 50개가 0부터 49까지 있는 값이 생성돼 가지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정렬을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뭐 이게 이제 50개뿐만 아니라 뭐 1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10만 개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서 시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7.5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사용자 정의 모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고
이 패키지 만드는 것은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대로 한번 따라서 만들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시험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하게 되죠. 임포트 시스는 이제 시스템 관련된 부분을 이제 가져 쓰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제 my py 패키지가 저장되어 있는 그 디렉토리가 C 드라이브 밑에 루트 밑에 바로 이제 my py 패키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디렉토리를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cs.path.append 하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떤 파일들을 읽어올 때 그때 이제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부분을 읽어올 건지를 그 경로를 설정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my py 패키지 디렉토리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임포트를 하는 거죠. my py 패키지 하면 이제 바로 이 디렉토리에 있는 my py 패키지를 이제 통째로 읽어오게 됩니다. 이 이제 7장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패키지 밑에 서브 패키지가 있고, 서브 패키지 안에 그 폴더 안에 바로 모듈들이 이제 구현들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하는 것이 바로 my py 패키지 밑에 그 my 그 array라고 하는 이제 이 폴더, 요게 이제 서브 패키지 이름이죠. 그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다가 my array 모듈을 만들라는 거죠. my array 모듈은 이제 결국은 my array 파이로 해가지고 구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임포트를 시키고, 그 패키지 전체를 임포트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패키지 내부에서 from my py package import my array 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my py 패키지 안에 있는 것 중에서 my array는 아까 여기 보면은 my py 패키지 밑에 있는 폴더입니다. 그 서브 패키지 이름이죠. 그 서브 패키지를 이제 얻어 읽어오게 되고, 그 my array 밑에 있는 .my array가 바로 이제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던 그 모듈이죠. 그 모듈 자체를 my array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my array 모듈 안에 있는 gen rand array, 그다음에 my array 안에 있는 print array, my array 안에 있는 selection sort 기능들을 각각 불러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부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단지 이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들은 요 같은 영용 프로그램 안에 모든 함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사용자 정의 모듈 안에 그 함수들이 들어가 있고, 그 자체를 우리가 직접 임포트 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다른 어떤 이제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 가지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만들었던 부분들을 바로 이런 형태로 구성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 숙제로 제출할 때는 이 소스 코드들을 한꺼번에 다 이제 같이 좀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폴더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캡처를 해서 바로 이제 C 밑에 my py 패키지 밑에 그 다음에 my array라고 하는 이제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이런 이제 파일들이 뭐 언더바 init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전체 화면을 캡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파일들이 쭉 다 나열되어 있는 상태로 그 내용들을 같이 이제 캡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전부 제대로 아마 이제 설정이 되고 동작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여기서 이름들 정하고 그냥 우리가 gen rand array를 바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듈에 있는 이런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것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이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실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본 기능으로 사용해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그런 함수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패키지를 만들고 그 패키지 안에 있는 부분들을 매번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자유자재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홈워크에 대한 설명이 좀 되겠고요. 몇 가지 이제 질문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아까 뭐 그렇게 폴더 안에 모듈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를 캡처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일들이 제 위치에 제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캡처해 가지고 그 전체 이제 그 폴더 구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7장 호목은 그 정도 하기로 하고요. 근데 조금 전에 여기 설명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언더바 네임이 메인일 때 이걸 실행을 해라고 했던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보충 설명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맨 먼저 있는 것이 이제 사용자 정의 모듈과 패키지를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구성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여기 언더바 그 다음에 name 언더바라는 이 변수를 적절히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모듈들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을 이제 시험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그 함수만 불러서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기능들을 함께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가를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를 하나를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그 프로그램을 했던 것처럼 뭐 add.py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가 있고 그 함수를 불러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경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define add 함수가 있고 ab를 받아서 the 연산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add.py 안에서 name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 보니까 밑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main이라고 나오죠. name이라고 이제 해서 실행시켜 보니까 바로 이 파일을 실행을 바로 시켰을 때 그 F5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main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main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밑에서 보면 실행된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줄에 x와 y를 직접 입력받고 그 정수로 변환시켜서 x와 y에 이제 저장을 하고 add 함수를 호출하면서 x와 y를 전달하고 그 결과를 썸으로 받아서 출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프로그램을 해왔던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 정의 모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내가 불러가지고 쓰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이 함수를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서 우리가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그 점점 더 규모가 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갈 때 뭐 상당히 여러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던 그 add.py 파일을 임포트 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디렉토리 안에 이제 만약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임포트를 이제 그냥 그 이름으로 바로 add.py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add로 임포트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테스트 add.py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죠. 뭐 기능 시험을 하는 데 부분이고 바로 이 위치에서 테스트 add에서 다시 name을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임포트를 이제 처음 하는 순간에 뭔가가 실행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add에서 name을 출력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main이 여기 출력이 됐죠. 근데 여기 이제 실행되기 이전에 위에 보면은 add.py의 name 출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input xy를 해서 그 다음 계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네요. 이게 언제 실행이 됐는가 하면은 이 자체가 바로 임포트를 하는 순간에 그 동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실행들이 된 겁니다. 다시 앞에 있는 그 파일로 다시 가보면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됐다라는 거죠. 임포트 할 때.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밑에 아래쪽에 이 부분은 이 자체가 위에 있는 add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거지 뒤에 있는 이제 테스트 add처럼 그 자체 add 함수만 좀 불러 쓰고 싶었는데 얘까지 실행이 돼 버리니까 뭔가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제 내용들은 마치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요 자체 테스트 add라는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 xy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add 모듈의 add 함수를 호출해서 내가 이제 덧셈 계산하고 출력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아래쪽에 마치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요 위에 있는 인풋 받고 기능 시험했던 요 부분들이 해당되는 그 add.py 모듈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실행하는 그런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실행이 되고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임포트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기능
함수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실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조건을 하나 달아가지고, 그래서 if 해서 name이 main이면 이 부분이 실행되고, 그러니까 이제 main이 아니면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뭐 이 파일이 임포트 된 상태가 아니라 이 자체에서 실행을 바로 시켰다. 그래서 메인으로 동작할 때만 이 부분이 실행이 되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if 조건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파일을 add.py를 이제 수정을 해주고, 그다음 앞에서 있던 test add.py를 실행을 시키면 그 안에서 이제 임포트를 시키게 되고 그 함수를 불러가지고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보면은 위에서 있는 이제 요 add 안에 있는 이 출력문과 테스트문은 실행이 되지 않고 그다음 테스트 add 안에서만 실행이 제대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7장에 홈워크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이제 gen rand array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print array만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두 가지 기능들이 제대로 실행하는지를 좀 보자라고 하면 이제 바로 그 앞에다가 이렇게 if name이 main인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예제 프로그램 거기다 구성해 가지고 실행을 시켜 보면은 그 자체가 테스트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user defined 모듈로 선언해 가지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불러 가지고 실행을 시켰을 때는 이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되겠죠.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당장 숙제할 때도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언더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 파이썬 소스 파일이 어떤 기능으로 포함되는지를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만약에 이제 메인 기능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모듈에 임포트가 돼 가지고 보조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지를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메인 함수에 관련된 기능들을 구성할 때는 그 위에다가 if name이 메인일 때 그다음 이 조건을 시험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이 실행이 되게 이제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이제 홈워크 7에 있는 7.1부터 이제 7.5까지 있는 그 부분들에 보면은 그 시험 프로그램 전체가 밑에 if 그 name이 main인 경우 이 조건을 그대로 다 붙여가지고 실행이 되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과 그다음 메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구분이 항상 될 텐데, 메인이 구분되는 부분들은 항상 요 밑에다가 위에다가 if name variable이 메인일 경우에만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도 이번 중간고사 때부터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두 번째 이제 사용자 정의 모듈 패키지의 함수 성능, 즉 이제 실행 시간을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이제 슬슬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제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사용자 정의 모듈 중에 뭐 예를 들면 mypivot.python이라고 해가지고 피보나치 안에 이제 두 가지 기능들을 구현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SR 피보는 이제 simple recursive 해가지고 그냥 그 제기 함수로만 이제 구성을 하는 부분들이고, 제기 함수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면 이제 이게 n이 한 40 정도 되게 되면 35 이상이 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simple recursive로 만들고 난 뒤에 100번째 피보나치를 찾아보라 그러면 아마 내일 아침쯤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더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개념으로 개선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밑에 있는 DYN 다이내믹 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름도 이제 다이내믹을 했습니다. 다이내믹은 결국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이제 그 용어로 설명이 이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또는 이제 뭐 어떤 쪽에는 이제 다이내믹 스케줄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함수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할 필요가 없이, 여기 이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큰 수 하나를 이제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수들을 계산해 나갈 때 이전에 계산했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자체가 성능을 굉장히 좀 그 저하시키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메모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지정된 조건으로 계산이 되고 나면 이제 그걸 기록을 해 놓는 거죠. 그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모를 딕셔너리 자료형으로 만들어 두게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것이 n이 주어지고 n번째 피보나치를 계산을 해라고 이제 요청하면은 n이 메모 안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메모 딕셔너리이고 이제 메모 안에 보면은 n번째 값이 얼마다고 이렇게 키와 밸류가 쌍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제 n번째 그 값이 메모 안에 있으면 그 값을 그냥 읽어서 반환하는 거죠. 만약에 없으면 n이 1보다 같거나 적을 때는 이제 그 n 값을 메모에다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요 값을 읽어서 이제 반환해 줄 테고, 그리고 이제 그 n 값을 반환을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이제 그 호출은 하는데 여기 다이내믹 피보를 호출하죠. 그럼 다이내믹 피보 안에는 보면은 요 밑에 있는 n-1, n-2가 이제 호출이 되는데, 이 해당되는 값들이 이전에 동일한 그 값으로 호출이 된 적이 있으면 메모 안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메모를 직접 읽어서 바로 반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밑에 또 리커시브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게 만들어 두고 이걸 이제 시험들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mport my pivot 해서 이제 my 피보나치를 임포트 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 부분이 이제 그 name variable이 name 변수가 main인 경우에 이제 실행하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요 자체가 이제 기능 시험하는 아니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인 경우에는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tart, stop, 스텝을 이제 각각 입력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드는 1번이 이제 simple recursive로, 2번은 dynamic programming으로 이제 계산을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for loop을 이용을 해서 이제 start, stop, step에서 해당되는 이제 my pivot 모듈 안에 있는 그 해당되는 피보나치 계산 함수를 호출합니다. 모드가 1번이면은 이제 simple recursive가 되고 2번이면은 dynamic pivot를 호출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정해주는 기능에 따라서 이제 다른 종류의 함수가 실행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이 함수 실행하기 전에 이제 time.time으로 해가지고 타임 모듈 위에 있는 타임 모듈에 타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해 놓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이제 초 단위로 측정을 해주는데, 초 단위인데 소점 밑에 있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이제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밀리세컨드 단위가 되게 되고, 곱하기 100만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을 일단 이렇게 이제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그 값을 이렇게 각각 기록을 해두고, 그다음 elapsed time은 after에서 t before를 빼주면 이제 그 시간, 이 경과된 시간의 어떤 이제 그 사이 간격을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밀리세컨드로 이제 출력하고 싶으면 곱하기 1000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 1이었으면 이제 simple recursive pivot 값이 얼마인가를 출력해주고 그 계산할 때 얼마 걸렸다라는 걸 이제 출력하게 해줍니다. 2번인 경우에는 다이내믹 피보로 했을 때 그 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해당되는 이제 그 시간이 얼마 걸렸다가 출력이 되도록 만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타트와 스탑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많은 수의 피보나치 그 수열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실행했던 이제 예를 보면 두 번 실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있는 것은 이제 스타트, 스탑, 스텝이 0, 40, 1이니까 이제 0부터 39까지 일씩 증가해 가면서 그걸 이제 차례대로 다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때 모드는 1로 지금 입력을 했죠. 그죠? 1로. 그러니까 이제 simple recursive로 해서 이제 출력이 쭉 타게 되고, 나왔던 이제 그 값들은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값이고, 여기 걸렸던 시간입니다. 대부분 보면 여기 보면 한 30, 여기 32 정도 되니까 이제 1초보다 이제 못 걸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801ms니까 0.8초죠. 그 다음에 이제 33인 경우에는 1.3초쯤 걸리게 되고 이제 요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식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시간 증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죠. 그래서 거의 뭐 1.5배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리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것 자체가 재기함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데 오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일부러 40까지만 이제 실행을 했던 거고, 50이나 100이나 하는 것들은 이제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는. 근데 이제 다이내믹 피벗을 우리가 이제 모두 2로 해가지고 실행을 시킬 때는 여기서 이제 0부터 100까지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수같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0번째, 5번째, 10번째, 15번째, 20 쭉 해서 이제 100번째까지 나갔는데, 중간에 계산되는 거 보면 이제 동일한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번째가 832040, 30번째가 여기 832049. 계산값은 이제 정확히 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신에 걸린 시간은 어떻습니까? 전부 0.0 밀리세컨드라고 나오죠. 사실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고 0초가 걸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적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출력을 하거나 그거보다 더 큰 숫자로 이제 곱해가지고 해보면은 요게 이제 시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적은 그 어떤 이제 경과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빠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00분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더 큰 값을 실행을 시켜도 이제 금방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방법을 쓸 수 있다면 바로 그 방법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시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time.time을 이용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 기록된 그 시간을 그 함수 실행하기 전에 한번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 실행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기록을 해서 그 차이를 계산하고, 뭐 곱하기 100, 1000을 해서 밀리초 단위로, 곱하기 100만을 해서 마이크로초 단위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요 이제 시간 측정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배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활용들을 할 것입니다.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우리가 이제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디버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 칠 때도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이제 오류가 발생되는 부분을 빨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빨리 수정해서 결과물을 이제 제 시간 안에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당히 좀 바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참조를 해서 이번에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최근에 좀 각광을 많이 받았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서 보면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보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을 참조를 좀 하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 codevisualstudio.com에 가서 이제 요 그 다운로드 쪽으로 찾아가시면은 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윈도우 시스템인 경우, 리눅스 시스템인 경우, 그다음 애플 맥킨토시인 경우 이런 식으로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종류가 이제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걸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윈도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이제 윈도우즈 밑에 윈도우즈 10도 있고요. 그 밑에 가면 이제 유저 인스톨러 또는 시스템 인스톨러가 있는데, 시스템 인스톨러로 설치를 하십시오. 그럼 이제 뭐 굳이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노트북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제공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64빗 또는 32빗은 운영 체제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를 32빗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냥 32로 하면 되겠죠. 64로 했으면 64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스템 인스톨러 32BC 좀 무난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그 다운로딩을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 이제 총 54.5MB 중에서 얼마를 다운로딩 받았고 지금 몇 분 남았다는 이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그 쭉 다 다운로딩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exe 이제 실행문이니까 얘를 이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가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차례대로 설치를 해 나가다가 라이선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약에 동의를 해야 쓸 수 있습니다. 무료지만 계약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패스에 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요거 클릭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반드시 패스에 추가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프로그램을 껐다가 시스템을 셧다운했다 다시 켜도 이 기능들을 이제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설치가 이제 준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설치 버튼을 누르면은 자기가 알아서 나머지는 이제 설치를 쭉 다 해줄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설정 마법사를 완료하는 중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시작하라고 함 이걸 체크를 해놓게 되면은 설치하자마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한번 설치를 이렇게 따라서 쭉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이 바탕색을 검은색에다가 흰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액티비티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게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뭔가 설정할 때 쓰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때 익스텐션 모듈 설치를 할 때 그 다음에 디버깅 할 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제 뭐 하다가 안 보이면은 여기 뷰에 가서 뷰에 어피어런스 가서 쇼 액티비티 바를 이제 클릭해 주면은 이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숏컷이죠. 일종의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앱에 있는 버튼 누르듯이 해서 이제 빨리빨리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 할 때 중간에 이 부분 벌레가 한 마리 있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이제 화살표가 있고 그 다음에 벌레가 한 마리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디버깅 하는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여기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그 코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치할 때 이제 여기 보면 이 박스 세 개에다가 하나 이제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부분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목록이 나옵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파이썬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에 있는 여기 서치에서 파이썬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면은 아래쪽에 이제 쭉 내려가면서 뭐뭐뭐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올 겁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 설치할 때도 이제 이런 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치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뭐 파이썬, C, C++ 이런 부분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제 구글에서 그 알파고 만들었던 팀들이 이제 만들었던 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고랭이라는 게 있죠. 이 고랭을 지원도 해줍니다. 사실 고랭을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툴이 바로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이 이제 파이썬을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이제 소개를 제가 드렸던 그 이제 파이썬 기반의 이게 심플 리커시브 피보나치 그 다음에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피보나치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그 아까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만들어 두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가 이제 왜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미리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엘리 가지고 작성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들 먼저 작성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 보면 위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파일 메뉴 안에 가면 오픈 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또 메뉴가 있습니다. 서브 메뉴가 아니면 이제 단축키로 컨트롤 대문자 O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파일을 오픈하게 되죠.
그래서 오픈해서 usage my pivot 해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봤던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색깔 바뀌어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파이썬 문법에 맞춰 가지고 그 키워드들이 있는 경우에 그걸 다 표시를 해 줬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없이 우리가 이제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능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일단 이렇게 먼저 이제 설치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디버깅 기능 자체를 굳이 이제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IDLE에서 이제 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죠, 그죠? F5를 눌러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서는 이제 컨트롤 F5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컨트롤 F5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run에 가서 run 안에 있는 이제 메뉴 중에 보면 run without debugging이라고 하는 디버깅 없이 바로 실행하기를 이제 하면은 요 자체가 이제 실행들이 되게 됩니다. 그 실행이 되면서 아래쪽에 창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안에 보면 이게 이제 터미널 우리가 마치 그 IDLE 상에서 이제 작성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쉘 하나가 더 뜨면서 이제 거기에 그 입출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죠. 바로 그 쉘 기능들을 여기 터미널이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때 이제 n을 입력받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드를 입력받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입력받아 가지고 이제 처리가 되고 처리된 결과가 여기 이제 쭉 다 출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IDLE를 가지고 이제 기본으로 프로그래밍을 했던 부분과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실행도 이제 바로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이렇게 권장을 하는 써 보시도록 권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디버깅 기능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 디버깅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처음 해본 분들이 이제 1학년들은 꽤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까 뭐 앞에서 우리가 함수 만들고 함수를 불러가지고 그 호출을 해서 이제 응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보면은 이제 숙제 제출을 했던 그 결과를 보면은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언제 실행이 되는지 이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막 이렇게 이제 보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빨리 탈피하고 좀 더 전문가 수준으로 빨리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반드시 디버깅하는 요령들을 잘 이제 배워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디버깅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을 쭉 시작을 하다가 우리가 지정했던 그 점에 가서 멈춰서도록 그리고 그 멈춰선 그 위치에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시점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뭔가 중간 상태가 틀려 있을 테니까 그게 왜 틀렸는지를 찾아보면 빨리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내가 지정하는 그 점까지 진행하고 난데 거기 멈춰서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그 파이썬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사용자 소스 코드가 있는 여기 앞에 보면은 줄 번호가 쭉 나오죠. 줄 번호 앞에 이렇게 가서 이제 마우스를 옮겨가면은 그 위치에서 이렇게 빨간 점을 우리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희미하게 이제 점이 하나 나타나면서 그걸 우리가 클릭하면은 빨간 점이 여기 이제 딱딱 찍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죠. 이 위치에 정지를 해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해서 예를 들면 뭐 임포트 뭐를 해라고 했는데 그 위치에서 정지를 딱 시키면은 실행하다 요 위치에 가서 그 멈춰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그 위치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을 다 끝내고 나면 아래쪽 여기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의 목록이 쭉 나오죠. 어디에 지금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지금 이제 설정됐던 걸 우리가 해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또 클릭하면은 또 이제 설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먼저 설정을 먼저 하고 납니다.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한 줄 한 줄을 이제 실행을 시켜 나가야 되죠. 그 실행을 시킬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이제 기능 키로, 펑션 키로 F10이나 F11을 사용합니다. 맨 처음 F5를 이제 이렇게 그 누르면은 곧바로 이제 그 디버깅 모드가 이제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브레이크 포인트에 가서 이제 멈춰 서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F10을 누르거나 F11을 누르면 한 줄 한 줄이 이제 계속 진행이 돼 내려갑니다. 이 둘 차이는 뭔가 하니 F10은 스텝 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구현했던 어떤 함수들, 예를 들면 뭐 여기서 그 피보라고 하는 피보나치 계산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 정의 모듈로 만들어서 우리가 불러서 쓰기 때문에 요 함수 자체를 실행할 때 우리가 만든 그 함수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시험을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제 스텝 오버 또는 스텝 인투입니다. 스텝 오버는 함수 호출이 있으면 거기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가서 실행 끝나고 그 다음 줄로 이제 바로 넘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가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F11처럼 스텝 인투 하면은 그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실행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때 뭐 스텝 인투를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앞에서 나와 있는 인풋이나 타임이나 이런 것들처럼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디버깅 하는 환경 자체에서 소스 코드를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지는 않고 단지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모듈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소스 코드가 이미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서 이제 다시 점검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나면 이제 첫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에 가서 이제 멈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11을 계속 누르면 한 줄 한 줄 내려가면서 실행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실제 우리가 이제 작성했던 그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함수를 그냥 지나치고 싶으면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제 좀 이렇게 생략하고 싶으면 이제 F10을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줄 한 줄 넘어가면서 이제 그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여기 있는 이제 임포트 상태에 있다가 한 줄 한 줄 넘어가서 여기 지금 이제 n을 입력받는 요 위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은 아래쪽에 여기 이제 그 커맨드 창에서 터미널 창에서 이제 바로 입력받는 기능들이 나오고 우리가 100을 입력하고 난 뒤에 엔터 키를 치면은 그 값을 읽어 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인티저로 변환해서 n에다 저장을 해주죠. n 자체는 바로 이제 지역 변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기 위에 보면은 variable이 바로 변수고 locals가 바로 지역 변수가 되죠. 그 지역 변수로 사는 데 있는 n 값이 이렇게 설정되기 때문에 이 값이 100으로 설정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어 가지고 정수로 변환되고 n 값이 저장이 됐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앞에 여기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계속 근데 F12를 눌러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차례대로 쭉 내려와서 요 단계까지 이제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그 마이 피보 안에 있는 다이내믹 피보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온 겁니다. 이 단계에서 F12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다이내믹 피보 함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여기 보면 다이내믹 마이 피보 이 이제 모듈이 입력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이제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이제 거기 안에 다이내믹 피보로 들어가서 요 첫 번째 줄을 실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전달되어 온 n 값이 여기 100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아래쪽에 지금 현재 어떤 모듈을 내가 방문하고 있는지를 바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피보 함수에 들어가 있고 그 자체가 이제 mypivot.py 안에 있는 이 다이내믹 피보를 지금 이제 실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 함수를 실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있는 n 값은 100으로 이제 전달되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차례대로 쭉 내려가면서 나머지 기능들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함수가 실행이 종료가 되고 다시 이제 여기 있는 응용 프로그램 메인 기능 쪽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되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fn 값이 아래쪽에 출력도 하기 전에 여기 위에 보면은 fn 값이 얼마인가를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자체가 이제 전달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시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제 그런 측정된 t before 값이 얼마인가가 여기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tft가 설정이 되는 요 부분을 실행을 이제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 그 값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 나왔던 부분들이 쭉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아가는 이제 그 위치까지 갔는데, 요 직전에 일어났던 이제 이 부분들이 tft는 얼마, tbefore는 얼마, elapse는 얼마, 이런 값들이 이제 다 출력들이 이제 돼가지고 우리가 요 값들을 살펴보면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디버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서 혹시 이제 그 벌레가 잘못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벌레가 잘못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경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디버그라 그럽니다. 벌레를 없앤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디버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버깅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터틀 그래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듈을 하나 또 더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이제 그 파이썬에서 이제 익스텐션 세팅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린팅 플레이크 8이라는 것을 이네이블 시켜야 되는데요. 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서 여기 있는 이제 그 기어박스로 되어 있는 세팅 부분을 클릭하면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지금 어떤 부분들이 포함들이 되어 있는지 거기 안에 가면 이제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파이썬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이오 마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다 보면은 파이썬 내부에서 지금 이제 뭐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가 차례대로 쭉 다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지금 여기 린팅 플래그 8 enabled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체크돼 가지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그 준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터틀 그래픽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터틀 그래픽 간단한 예를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왜 별 그렸던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이제 별 그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맨 처음에 이제 임포트 터틀에서 터틀 임포트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계산해야 되니까 매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틀에 대한 기본적인 크기, 그 다음에 터틀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쉐입은 클래식 해서 이제 화살표가 이제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꼭지점 5개는 우리가 별을 그리니까 꼭지점이 5개고, 그 다음에 센터 위치를 한 줄에 입력받아서 정수로 매핑해 가지고 센터 X와 센터 Y에 설정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값들을 이렇게 튜플로 만들어서 센터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다음에 이제 라인 width, 라인 length를 각각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한 줄에서 받도록 만들었고, 라인 width는 이제 우리가 그 별 그릴 때 이제 선의 두께를 나타내는 거고, 라인 length는 이제 별 그릴 때 이 선 하나의 길이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의 색깔도 이제 입력을 하게 만들었고, 뭐 레드든 블루든 우리가 파이썬에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을 입력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라인 컬러를 펜 컬러의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로 일단 옮겨가죠. 옮겨갈 때는 이제 자중 낭비지 않으니까 업 해서 이제 옮겨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학생들은 여기 업 뒤에 괄호를 붙이지 않아 가지고 그 이제 업을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자죽이 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함수들을 호출할 때 이 부분 괄호 잊지 마십시오. 그다음 거기다 t.dot 하면은 이제 다시 바로 이제 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서 점 첫 번째 있는 부분이 크기가 10픽셀만큼의 크기를 그려주는 거고, 색깔은 푸른색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t right 하면은 이제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출력을 해줍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면 이제 센터, 아까 우리 위에 이제 우리가 센터 괄호 열고 이제 이렇게 튜플러에서 이제 x 좌표, y 좌표 이제 그 값들을 출력하게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스타트 x는 센터 x 마이너스 2분의 라인 랭스는 이제 실제 그 별 전체 중심점을 우리가 지정했기 때문에 그 별 시작하는 점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공식들 활용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젠트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시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y 좌표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width를 라인 width로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go to start x start y로 해서 이제 시작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그 앞뒤로는 이제 펜 앞 해가지고 이제 자주기 남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dot 해서 이제 그 시작 위치를 다시 이제 푸른색 그 점 하나를 이렇게 찍어주게 만들고 그다음 그 좌표 출력하게 만들고 그다음 펜 다운 해가지고 그 위치로부터 선을 쭉 그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for loop에서 이제 forward와 right 기능은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 했던 그 내용들이니까 잘 아실 거고 별 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센터로 다시 옮겨가는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자 마지막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캐릭터는 인풋해서 뭐 하나 했는데 요게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터틀 그래픽을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키다 보면은 마지막에 여기까지 실행 다 하고 난데 그냥 화면이 꺼져버립니다. 터틀 그래픽 그 윈도우가 꺼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최종 결과를 확인을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이제 그냥 아무 키나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를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입력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가지고 찬찬히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요령이니까 잘 좀 외워놨다가 나중에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IDL에서 실행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실제 이제 이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맨 처음에 이제 임포트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쭉 실행을 해 나가는 그 단계를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몇 개 캡처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요게 그 요 센터 처음에 여기 터틀이 하나 생성되고 나고 그 다음에 t.shape 클래스까지 실행이 되고 나면 요런 이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터틀 그래픽을 우리가 그리기 위한 이제 기본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앙점에 그 원점에 이제 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 줄 한 줄 진행하면서 실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디버깅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디버깅이 다 진행을 하면서 for loop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그리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잠시 그 실제 실행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예제로 봤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띄워놨습니다. 띄워놨고 거기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하는 부분들이 여기 가면은 색깔이 약간 연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 보이죠? 여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이제 삭제를 하게 되고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준비가 이제 되고 난 상태에서 run 쪽으로 가서 스타트 디버깅이 있죠. F5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게 이제 디버깅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Run Without Debugging을 누르게 되면 Ctrl F5를 하면 이제 곧바로 그냥 디버깅 모드 없이 바로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디버깅을 하고 싶은 거죠.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스타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나와 보면은 파이썬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클릭하면은 실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디버깅 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화살표 하나 나타났죠. 여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여기 이제 그 브레이크 포인트 잡았던 부분에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키로 해서 F11을 누르면은 한 줄 한 줄 이제 그 진행이 되게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우리가 직접 이제 구현했던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11을 누르거나 F10을 누르거나 하나 누르면 이제 한 줄 이제 실행이 되어 내려가죠. 그래서 임포트 터틀을 임포트를 했고 그 다음에 매스를 그 다음에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터틀을 기본적인 이제 셋업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셋업을 해주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터틀 창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 터틀은 이제
그 하나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t.shape classic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모형 자체가 설정들이 이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죠. 만약에 이 부분을 터틀로 이게 이제 설정하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거북이 한 마리를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또 F10을 눌러서 이제 계속 실행을 시켜 나가면은 바로 요 줄로 와서 실행하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입력을 받는 그 단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실행하게 되면 아래쪽에 요 실행문 쪽에 input center X and center Y가 이제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냥 뭐 간단하게 10, 그 다음에 10으로 하면은 이제 원점에서 약간 이격되어 있는 그 위치가 센터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엔터를 치면은 이제 요걸 이제 입력을 받아서 센터 X, 센터 Y에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요게 설정되어 있는 요 값은 요 위에 보면은 센터 X, 센터 Y 안에 10, 10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값들을 여기 변수 안에 값으로 설정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요령으로 계속 F10을 눌러서 한 줄 한 줄 진행을 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또 입력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line width, line length를 입력하라고 이제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line width는 이제 선 굵기를 예를 들면 5, 그 다음에 선 길이를 200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 값을 이제 읽어드려서 line width와 line length에 설정이 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line length는 200이고 width는 5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내려가서 이번에 펜 컬러 입력하라고 했는데, 펜, 이 줄 걸 때 펜 컬러를 우리가 뭐 레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값을 읽어서 라인 컬러가 레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문자 열로 이제 되게 되면은 문자 열 표시가 나오는 거고, 숫자로 되어 있으면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F10에서 이제 펜 컬러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한 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센터로 옮겨가죠. 원래 이제 맨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은 요 위치가 바로 이제 00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가 10 위치가 이제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 위치로 옮겨갈 겁니다. 짠 하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닷 하나가 그려졌죠. 뭐 10만큼 갔으니까 너무 이제 이동이 작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좀 더 한 50, 50이나 100 하게 되면 이제 옮겨간 위치가 제법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점 하나 이제 찍힌 거 우리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스타트 X와 스타트 Y를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중간에 하는데, 자, 스타트 X 계산이 끝나고 나니까 여기 보면 스타트 X는 마이너스 90으로 이제 돼 있죠. 왜냐면 이제 한 줄의 길이가 200이었는데 200 절반은 100이고, 근데 시작점이 10이니까 마이너스 90에 시작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요령으로 탄젠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얼마만큼 Y축으로 이제 이격돼야 될 건가를 찾아내고 계산을 해서 스타트 Y를 해보면, 스타트 Y가 바로 이제 그 Y 좌표는 42.5 정도가 이제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중심점에서 왼쪽 위쪽으로 이제 약간 가서 시작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X, 스타트 Y로 옮겨가는 게 나오고, 자, 여기 좀 옮겨간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for loop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t.forward에서 이제 라인 랭스만큼 이제 가라고 해서 이걸 실행을 하면 짠 해서 이제 줄 하나가 그어지죠. 자, 요 줄이 지금 실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t.right에서 이제 회전을 하라고 하면은 요 화살표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짠 하면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각도만큼 이렇게 이제 회전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for loop이 이제 처음에 I in range but non vertices니까, 이게 이제 non vertices는 이제 5가 되어 있는 거를 요 커서를 갖다 대면 우리가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요 위치에서 처음에 0일 때 한번 실행, 그다음에 1일 때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계속 또 실행을 해 나가면은 forward를 다시 실행하면 그다음에 선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회전하고, 그 다음에 또 선 그리고. 자, 지금 상태에서 I 값이 얼마인고 하니 3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i가 0, 1, 2, 그 다음에 3번째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선이 그어지고, 그 다음에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면은 지금 i가 3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이번에 i는 4가 되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마지막 선을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orward 하면은 선을 긋고 다시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i 값은 그 4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그 이 자체가 이미 빠져나갔죠. 레인지에서는 보면 이게 이제 그 non vertices가 5니까 0부터 4까지만 실행이 되고 이제 for loop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짠, 빠져나왔네요. 다음에 센터로 다시 이제 이동해 가는 거예요. 화살표가 가운데로 다시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옮겨간 걸 볼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없으면은 이 자체가 그냥 창이 꺼져 버리기 때문에 밑에서 일부러 이제 클릭 any key to terminate가 이제 실행이 되게 만들었고, 이걸 이제 실행하게 되면 밑에 이게 이제 클릭 any key to terminate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엔터 키를 하나 치면은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창이 없어졌죠. 터틀 그래픽 창이. 그래서 이제 이 터틀 그래픽 창이 계속 좀 유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여기 이제 아무런 키라도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령으로 해서 이제 만들 수 있고,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험 치기 전까지 지금 이제 그 호목 7을 하실 때 한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을 해서 디버깅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 모듈들을 임포트 시키고 나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를 한번 디버깅을 해보시면은 훨씬 빨리 아마 이제 그 이유를 찾아낼 것이고 올바른 이제 방법들을 금방 또 찾아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디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온 것이 중간에 그 while문 관련된 게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 이건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잘 아실 텐데, 뭐 while문을 이렇게 이제 할 때 원래는 while문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엔터 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탭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면 되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이런 것들 while문에 있는 들어가는 부분들을 먼저 다 이렇게 만들어 두고 while문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가서 또 탭 치고 해서 뭐 이렇게 이게 이제 한두 줄이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여러 줄일 경우에 이게 하기가 귀찮다는 거죠. 했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하시고 탭을 이렇게 치면은 짠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그냥 쉬운 기능들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 우리가 강의 포털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거의 뭐 질문 올라온 것들은 답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문제 관련된 거 호목 쪽에 제가 처음에 이제 문제를 낼 때 너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줄여놨더니 그 자체를 어떻게 시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질문이 많이 있어서 오늘 그 호목 7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험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그때 이제 메인 기능을 구분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대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제물 제출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역시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시험 결과로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제출을 하지를 않고, 결국 거기에서 작성되어 있는 거 시험 기능이 다 끝나고 디버깅이 다 끝나 있는 파이썬 소스 코드와 파이썬이 실행이 될 때 나왔던 부분을 캡처해 가지고 그렇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아마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부분에서
이런 쪽에 있는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걸 작성을 쭉 수정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수정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임포트해서 다른 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의미가 없겠지만 import sys 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이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일에 가면은 파일에 보면 이제 save as 같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IDLE에서 이제 사용했던 부분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save 하시면 이제 그 파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나중에 이제 묶어 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행된 결과를 캡처해 가지고, 실행된 캡처를 여기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IDLE를 그냥 써서 거기서 실행된 결과를 캡처를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요 화면상에 실행이 제대로 됐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 있는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여러분들이 좀 몇 번 써봐야 되겠죠.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걸 짧은 시간 안에 편리하게 써서 문제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에 열심히 사용을 해서 문제를 빨리 찾아내는 거, 그 디버깅 자체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부분들은 지난번에 아마 이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렸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문제를 아마 5개 정도를 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5개를 3시간을 한꺼번에 3시간을 쭉 연달아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이제 섹션별로 나누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에서 이제 이렇게 할 테고, 그 섹션들은 보통 아마 30분, 그 다음에 따르면 문제 난이도에 따라가 45분에서 시간이 약간씩 다르게 주어집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 초에 제가 이제 그 공지를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문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난이도를 여러분들 수준을 지금 계속 봐가면서 일부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결과 소스 파일하고 실행 부분들을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과제 제출하는 그 강의 포털에 올리게 됩니다. 그 시간 자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시간 안에 이제 다 업로딩이 끝나야 되고요. 만약에 업로딩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이제 지연 제출이 있는데, 뭐 지연 제출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부 감점 처리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연된 제출도 30분 정도만 허용을 하고 30분 이후는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다른 문제들이 여기 비신사적인 이제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이제 제출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들은 뭐 상세하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도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 문제에 대한 설명들 드리고 질문이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해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뭐 다른 혼란 없이 이제 풀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거나 이렇게 이제 그 채팅창에다 제가 알려드리거나 그렇게 이제 할 것입니다. 중간에 뭐 질문 하나가, 문제 7.5인 경우에 이제 출력 결과만 캡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포트 했을 때 사용하는 소스 코드가 시험 코드가 좀 달라져야 되죠. 임포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모듈 이름과 모듈 안에 있는 그런 함수를 지정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체 소스 코드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정확하게 보면은 그 7.4번과 7.5번의 기능 시험 자체가 그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은 직접 구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해 주는 기본 기능들을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 그래서 이제 꼭 그 구현을 해라 그러면 구현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서 뭘 해라 그러면 이제 그대로 입력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이제 질문들이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입력 받아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험 칠 때 그런 질문은 다 대답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으라고 하면은 그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괜히 또 뭐 이리저리 좀 그런 다른 이제 요령을 피울 생각들은 가능하지 마시고, 주어져 있는 문제의 조건을 철저하게 좀 잘 지켜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푼 거 자체가 보면은 좀 엉터리로 엉뚱한 데 가 있고 뭐 그런 이제 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험 칠 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섹션 5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따로따로 나갑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30분이나 한 45분 뭐 그 지정된 시간 안에 다 풀어서 업로딩까지 다 끝내야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이 하나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것도 시작되고 해서 이제 3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풀어 나가는 거는 미리 여러분들이 좀 요령을 잘 터득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용하거나 강의 노트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활용이 되니까 미리 잘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뭐 설마 또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막 파일 뒤적거리면서 이거 어디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헤매고 있지는 않겠죠. 미리 출력들 해서 다 가지고 있고 메모를 제대로 했다가 내가 찾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교재에서 있는 내용,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미리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질문 들어온 것까지는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과목들 시험들이 많을 테니까 오늘 좀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잘 그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 칠 때 좋은 실력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 대한 질문도 하나 올라왔는데요. 기말고사는 지금 이제 아마 그 후반부에 지금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좀 학교 본부 측하고 상의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일단 뭐 뒤에 거는 뒤에 이제 걱정하기로 하고 우선 이제 중간고사 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8장 이미 또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토요일에 여러분들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뭐 또 이게 그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정상적인 어떤 스케줄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실력 향상 많이 시키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